2013년도 2회 시험 문제, 교재 72쪽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핑이라고 하는 명령을 쓰는데 핑 한 칸 띄우고 이제 IP를 입력하겠죠? 또는 핑하고 한 칸 띄우고 www.naver.com 하고 도메인 이름을 쓰겠죠? 호스트 이름을. 그러면은 응답 시간이 나오고 손실률이 떠요. 게이트웨이하고 DNS IP 주소를 보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IP 컨피그라고 쳐야 나오죠.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IP 컨피그레이션, IP 컨피그라고 치면은 그때 나온다. 해설에 나와 있네요. IP 컨피그 명령어로 확인하는 것이 네 번째가 되는 겁니다. 웹사이트의 정보를 그대로 복사한다. 미러 사이트. 페어 사이트? 페어 사이트? 패밀리 사이트? 서브 사이트? 이런 말은 못 들어본 것 같고요. 예. 허브는 우리 가정에 공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육이 뒷면에 붙어 있는 게 허브예요. 여러 개를 연결하는 거죠. 강사 자리 그 뒤편으로 허브 장치가 있습니다. 수십 개 포트를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건데, 스위칭 허브라고 하는 것은 전송 속도를 동일하게 시켜주는 거죠. 만약에 네트워크 속도가 100인데 지금 10개 네트워크 연결이 되면 10씩 줄어드는 거예요. 10으로. 그게 더미 허브입니다. 더미 허브는 대수가 많아지면 전송 속도가 느려져요. 접속 속도가. 근데 스위칭 허브는 대수에 상관없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위칭 허브가 빠르죠. 더미라는 말은 바보라는 뜻이니까 아무래도 느리죠, 얘는. 압축을 하면은요, 압축을 하면 줄어듭니다. 근데 압축한 걸 또 압축하면 어떻게 되죠? 상관은 없어요. 압축해도 또 해도 되는데 용량이 크게 계속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인터넷상에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적은 비용으로. 근데 가서 보면은 참 제일 화가 나는 게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요. 그래서 압축을 풀면 압축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걸 풀면 압축이 또 나와. 얼마나 압축을 종류별로 해놨는지. 압축을 풀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 삭제해야 되고 용량이 계속 생기니까는 압축을 풀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예. 그래 가서 보면은 쓸데없는 걸 막 이것저것 한꺼번에 해서 압축을 해서 판매자가 이제 나쁜 놈들이죠. 요걸 바가지로 먹겠지만은 미끼를 던져놓고 덥석 물리면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표준 동영상 파일이라고 그랬어요. 표준 동영상 파일에는 종류가 뭐 MP4라든지 뭐 MKV라든지 또는 AVR라든지 WMV라든지 MOV라든지 이런 동영상들이 있고요. JPG나 GIF, PMP, PNG 이런 거는 뭐다? 이미지 파일이죠. 이미지 파일. 답은 네 번째가 맞습니다. 폴더나 파일을 선택하고 삭제를 이용하여 삭제했어요. 삭제를 했어요. 그럼 휴통에 가면은 복원하면 돌아오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복원하면 돌아올 테고. 아니면 삭제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휴통이 간단하게 돌아오겠죠? 그 삭제 취소가 컨트롤 Z죠? 근데 붙여넣기는 생뚱맞는 설명을 해놨네. 예. 인도 7에서 인쇄 기능을 사용하는데 인쇄 대기 중인 문서에 대해서 뭐 가로로 인쇄, 세로로 인쇄 바꿀 수가 있거나 또는 매수를 2세트로 해라, 4세트로 해라 이런 걸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인쇄해야 돼요, 그거는요. 예. 대기, 뭐 계속 인쇄 뭐 이런 건 가능하지만은 다른 사용자 계정의 이름, 암호 이런 걸 다 변경할 수 있는 거는 관리자 계정이죠.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계정이라 그래서 관리자 계정입니다. 작업관리자 창. 작업관리자는 뭡니까? 컨트롤 쉬프트 ESC 누르면 나오는 게 작업관리자죠? 이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실행 순서를 변경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PC에서는 실행 순서의 개념이 있습니까? 엑셀에다가 파워포인트 하고 싶으면 파워포인트 클릭하면 되지 않습니까? 엑셀이 끝나야 파워포인트를 하고 파워포인트 끝나야 포토샵하고 이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순서는 내가 클릭하면 되는 거지 저관리자 창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인쇄되는 순서를 변경한다? 뭐 이거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인쇄되는 순서는 어차피 그 인쇄 관리자로 들어가서 순서를 바꾸면 되는 거니까는 답은 네 번째가 그런 말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각모음 이 문제는 잘못된 문제 같은데 그렇죠? 조각모음을 실행했을 때 표시되지 않는 거 되는데 윈도우 XP 상에서는 조각이 얼마나 났는지 이동할 수 없는 거는 뭐고 인접한 거는 뭐고 색깔별로 쭉 보였었어요. 그래서 조각 모음 실행이라고 명령을 딱 걸면은 그 색깔별로 쫙 움직여지는 게 보입니다. 근데 윈도우 7로 가서는 조각 모음 실행을 하면 그냥 지가 알아서 실행을 해주고 어디가 조각이 났다 어디가 인접해 있다 뭐 그림이 왔다 갔다 보여주고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윈도우 XP에서는 이게 이제 가능했었지만 윈도우 7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키보드 마우스 포인터를 숫자판에 있는 키보드에 있는 숫자판을 이용해서 마우스처럼 움직인다 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접근성에서 하는 거죠. 키보드 기능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키보드 기능이 아니라 접근성 기능입니다. 마우스 기능도 아니고. 이거 많이 헷갈려 해요. 시험에 계속 종종 나오는 형태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기능 중에 숫자판, 오른쪽 키보드에 있는 숫자판을 가지고 마우스처럼 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접근성에 관한 기능이지 키보드나 마우스에 관한 기능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답은 그거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2번 클래식 복이라는 말이 아니라 범주 복이라고 바뀌었어요. 윈도우 7에서는요. 예, 요건 제가 이제 윈도우 XP를 윈도우 7로만 바꿔버리니까 클래식 복이라고 문제가 되어 있는데 클래식 복이는 아니고 범주 복이어서 제어판에 가서 어디 가죠? 요거 해설은 보기는 옛날 보기라서 그런 거고요. 우리 책에 있는 걸 보면은 하드웨어 및 소리에 가서 프린터를 추가하는 거죠. 프린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개인 및 장치 및 프린터는 좋다 이거야. 프린터니까 그럼 개인 설정? 이것도 아니잖아. 뭐 모양 및 개인 설정에 가서 모양 및 개인 설정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누르고 제일 끝에 있는 개인 설정 들어가면 테마 바꾸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화면 보기 바꾸고 거기 가는 프린터가 없지 않습니까? 하드웨어 및 가서 거기서 프린터를 추가한다. 13번 이건 뭡니까? 밀리세컨드 이건 마이크로 세컨드인데 마이크로 세컨드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요. 나노는 어떻게 되죠? 10의 마이너스 9승이죠. 나노 10의 마이너스 9승이 나노입니다. 나머지는 맞고요. 10의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 세컨드고요. 100만 분의 1. 버스가 뭐라 그랬죠? 버스? 통로가 버스죠. 근데 버스는 세 가지가 있어요. 무슨 버스가 있습니까? 내부 버스, 외부 버스, 확장 버스. 내부 버스는 뭐죠? CPU 내에서 움직이는 거고, 외부 버스는 뭐죠? 메인보드 상에서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외부 장치를 연결하는 건 외부 버스라 그래요. 근데 그 버스 안에는 제어, 데이터, 주소 이렇게 움직입니다. 야, 5와 3을 가지고 와. 그럼 5와 3이라는 데이터를 가져오라는 명령이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 제어 버스예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5와 3이라는 데이터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데이터가 와야 되겠죠. 그 5와 3이 어디 있는지 주소를 찾아서 가야 되겠죠. 그럼 어드레스 버스는 있어요. 그럼 아래 한글을 실행해? 그럼 우리가 프로그램 버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래 한글도 여기서는 뭐예요? 데이터죠. 아래 한글을 실행해? 그럼 실행한다는 제어가 가고 아래 한글이 들어있는 번지수를 찾기 위해서 주소 버스를 통해서 가서 아래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이 작동되게끔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데이터죠. 아래 한글은. 이게 프로그램 버스라는 말은 없어요. 예. 1번은 뭡니까? 15번 문제에서 1번은 링형이라 그래요. 링형. 강강수월래 하듯이 링형. 근데 만약에 구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때 한 구간이라도 끊어지면 난리 나죠. 먹통됩니다. 먹통돼요. 2번은 그물형이라 그래요. 메쉬. 가장 완벽한 형태인데 어느 라인이 끊어지더라도 우회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3번은 버스형이라 그래요. 가다가 실어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중앙에 본점이 있고요. 중앙에 본점이 있고 중간중간에 지점이 있어요. 그렇죠? 지점 밑에는 지사들이 있어서 각각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보내면 부산 쪽에서는 마산이나 창원 쪽의 지사로 또 손을 내보낼 수 있겠죠. 강원도 지사 집으로 보내면은 강원도에서는 뭐 강릉으로 보내고 어디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또 연결이 되겠죠. 이걸 추리형이라고 합니다. 추리형. 추리. 나무 구조라고 하죠. 추리형. 예. 계층형, 추리형. 우리말로는 추리형이라고 되어 있고, 분산형, 계층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진수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16진수? 자, 16진수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잘 보고 따라서 하셔야 돼요. 10진수는 0에서부터 9까지 10개를 쓰는 거예요. 10개. 이진수는 0이냐 1이냐 2개를 쓰는 거고요. 16진수는 0에서 9까지 10개 하고 A, B, C, D, E, F 그래서 총 몇 개? 16개를 갖고 쓰는 게 16진수입니다. 이진수는 2개만 쓰면 되는데 사람들이 쓰는 거는 10진수를 써왔잖아요. 지금까지 10진수만 써왔잖아요. 그러니까는 10진수가 수월한데 8진수 그러면 0, 1, 2, 3, 4, 5, 6, 7까지만 쓰면 돼요. 8개. 이진수 그럼 0, 1, 2개만 쓰면 되는데 16진수 만약에 50진수 그러면 어떻게 돼? 0에서 9까지 10개는 있으니까 쓰면 되는데 10번째, 11번째, 12번째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여기다 이렇게 쓰면 뭐가 돼요? 이렇게 쓰면은 두 자리가 되잖아. 10이라고 쓰면 두 자리가 되니까 한 글자로 된, 낱글자로 된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16진수는 A, B, C, D, E, F 6개를 추가시킨 거예요. 이게 16진수입니다. 그러면 9, 10이라고 쓸 수는 없으니까 A라고 쓰는 거고요. 이게 10입니다. 이게 10이에요. B는 뭐가 되죠? B는 11이죠. C는 12가 되고요. D는 13이 되고요. E는 14가 되고 F는 뭐다? 15가 되는 거예요. 그럼 15 다음엔 뭐가 되는 거죠? 이 16번째 거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10 하고 쓰는 거죠. 10진수에서 10 하면 10개를 채운 거잖아요. 10개를 채우고 한 거고 16진수에서 10이라고 쓰면 10이라고 쓰면 10진수에서 10하고 헷갈리니까는 10이라고 불러요. 10. 그럼 얘가 16번째가 되는 거예요. 10이 10번째니까 10 얘는 16번째가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흔히 말해서 16번째가 된다. 이게 이렇게. 그럼 이제 또 11 하고 쭉 가다가 어디까지?
FF까지 가겠죠, FF. FF가 얼마냐면 255예요. FF가 255라고. 10진수로 말하면. 그게 지금 문제는 뭡니까? 13. D네, 뭐, D. 만약에 10진수 427을 16진수로 바꿔라.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427을 10진수로 바꾸려 16진수로 바꾸려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법이 진법 계산법이 24가지예요. 소수점 있는 거 없는 거 2진수, 8진수, 10진수, 16진수 다 상호간에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정보처리 자격증 시험에는 나옵니다. 8진수 얼마를 16진수로 바꾸시오. 뭐 이런 거. 10진수 얼마를 16진수로 바꾸시오. 소수점이 있는 거 없는 거. 뭐 그런 거 잘 나와요.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는. 근데 우리 커마 시험에는 그냥 요렇게 13 그러니까는 A, B, C, D 13번째 그래서 D다. 뭐 요 정도만 계산해 놔는 거지 막 복잡하게 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풀어도 어렵지 않게끔만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우리 해설에는요 13을 1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고 몫이 13인데 13이 13번째 그 D다. 더 어려워. 해설이 더 어려워. 요 순서만 기억하세요. 0에서부터 9까지 쓰고 A, B, C, D 이렇게 쓰는데 예, 그 16개를 쓰는데 그 다음에 이제 16진수를 쓸 때는 A, B, C, D라고 쓴다. 이런 식으로. 그거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클립보드는 뭐죠? 우리가 어떤 걸 블록 잡아서 복사 이렇게 하면 그 복사된 내용이 어딘가에 보관이 되어 있다가 붙여넣기 할 때마다 붙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임시기억 공간을 클립보드라고 하는데 클립보드는 주기억 장치를 써요.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주기억 장치에 보관됐다가 필요할 때마다 붙여넣기 하면 착착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껐다 키면 어떻게 돼? 컴퓨터를 지워지죠. 재사용이 안 됩니다. 범죄 예방 방법. 시스템 방화벽을 구성한다. 좋은 말이고. 백신. 좋은 말이에요. 백신을 수시로 업데이트한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근데 게시판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은 안전할지 안 안전할지 모르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공부방에도 올려놓기도 하고 뭐 다른 프로그램 자료실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써보고 이거 도움이 될 만한 거니까 올려놓긴 하는데 제가 수시로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해서 백신으로 검사해서 이상이 없으니까 업로드를 하지만 그렇다고 100% 인증받은 건 아니잖아요. 강사가 올렸다니까 오케이 하고 다운로드 하는 것 뿐이지 모르지 않습니까? 뭐 안철수 연구소에서 인증 마크 찍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무조건 다운로드해서 바로 사용하면 안 되고 다운로드해서 백신을 검사를 꼭 하셔야 되고요. 요즘 또 백신은 다운로드하면 알아서 검사를 해줍니다. 모니터는요 우리 지금 강의실에 있는 모니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컴퓨터 뒷면에 모니터를 연결하는 비디오 어댑터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비디오 어댑터. 그래픽 카드라고 그래요. 비디오 어댑터를. 이 그래픽 카드가 비디오 어댑터가 성능이 좋으면 영상도 잘 나와요. 내가 집에 60인치짜리 TV를 샀어. 60인치 TV를 샀는데 이 TV를 모니터로 연결하고 싶어. 그 뭐 컴퓨터 뒷면에 연결해주는 장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60인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픽 카드가 성능이 좋으면 60인치가 나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60인치가 해상도가 뚝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1920까지는 나옵니다. 우리 디지털 TV가 1920인데 컴퓨터 뒷면에다 꽂으면
우리 사용하는 그래픽 카드에 상관없이 1920 해상도는 지원을 해줘요. 그러나 1920 넘어가면 2560이나 4000이나 이런 거는 그래픽 카드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못하고, 성능에 따라서. 그래픽 카드 좋은 걸 쓰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 게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래픽 카드를 쓰셔야 돼요. 그래픽 카드 어댑터는, 비디오 어댑터는 영상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영상도 계산해야죠. 영상도 신호지 않습니까? 그래픽 신호잖아요. 이 영상 신호를 표현을 하려면 CPU가 해야 되거든, CPU가. 근데 그래픽 어댑터를 연결을 하면은 CPU가 안 하고 그래픽 카드 안에 있는 GPU가 그 일을 해요. 그래픽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CPU를 GPU라고 하는데, 이 GPU가 게임에서 필요한 영상을 다 표현을 해준단 말이에요, 계산해서. 그 게임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 거죠. PC방에 있는 컴퓨터들은 그래픽, 비디오 어댑터가 좋은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게임을 많이 하니까는. 예. 우리 가정에서는 뭐 상관없겠지만서도, 뭐 PDP, LCD, CRT, LED 이런 거로 분류한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20번. 이거 키오스크 사용해 보셨어요? 답은 키오스크라고 되어 있는데, 키오스크를 사용해 보셨습니까? 전시장 같은 데 가면은 그 전시물에 대해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뭐 해설도 나오고 하는 거 있어요. 박물관 같은데. 그런 데 가면 이제 키오스크라고 하고. 프레젠터? 프레젠터는 뭡니까?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할 때 레이저 포인터로 이렇게 누르면서 표시하고, 리모컨 같은 거 틱틱 누르면 앞뒤로 움직이거든요. 그걸 프레젠터라 그래요. 프레젠터도 가격이 좀 몇만 원씩 하더라고. 4, 5만 원씩 하더라고요. 이것도 좋은 거 쓰셔야 되고. 저는 프레젠터를 안 써요. 어차피 마우스로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컴퓨터가 아닌 강당에서 수업할 때는 갖고 다니죠. 프레젠터를 갖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무선으로 연결해야 되니까 수신기 꽂고, 그럼 수신기 안에 USB 메모리가 지원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리모컨으로 사용도 하고, 뭐 레이저 포인터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UPS는 뭡니까?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라 그래요.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여기는 없네. 저 건너편 강의실에 있는데. 저 건너편 강의실은 AVR이구나. AVR. UPS는 배터리예요.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정전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데이터 작업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보조 배터리 같은 거 있으면, 스마트폰도 보조 배터리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조 배터리 수명이 5분짜리라고 하더라도 배터리가 다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기본 배터리가 다 끝나고 나면, 정전이 되면 삑삑삑 소리가 나면서 UPS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UPS가 5분짜리 있고 1시간짜리도 있는데, 종류가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5분짜리 같으면 하던 일 빨리 저장해야지. 저장하고 컴퓨터를 종료해야 되겠죠. 정전이 해결이 되면 그때 이제 다시 켜서 마저 하면 되고, 1시간짜리, 2시간짜리 UPS 같으면 계속 작업해도 되겠죠. 걔가 지원을 해주니까. 킨들? 킨들은 뭐야?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건 키오스크가 시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스프레드시트 일반. 하이퍼링크. 하이퍼링크는 글자에도 하이퍼링크 걸 수 있고요. 단추에도 하이퍼링크 걸 수 있어요. 단추는 매크로만 지원하는 거예요. 도형은 하이퍼링크 지원도 되고 매크로도 지원되고. 1번이 틀렸네. 그랬죠? 클릭하면 어디로 가게끔 하는 게 하이퍼링크죠. 이게 이 문제 보시면 어디 갔어? 132 범위 1이고 224가 범위 2인데 함수 안에 쓸 때는 상관없어요.
함수 안에 카운트 두 개 이렇게 하면 4개가 나오고, 평균 이거 그러면 평균이 되고, 합계 그러면 합계가 되고, 썸 프로덕트는 서로 곱해서 1, 2 곱해서 2, 3, 4 곱해서 12 더해서 14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이름 상자를 이용한 이름 더하기 뭐 이렇게 하면은 답이 안 나오기도 합니다. 만약에 항목 하나만 A의 첫 번째를 A라고 주고 B의 첫 번째 얘를 B라고 주면 A 더하기 B 그러면 3이 되겠지만, 여기는 두 개를 A라고 하고 두 개를 B라고 하면 A와 B를 더해라 그러면 1, 3과 2, 4를 더하는 게 아니라 1과 2만 더해요. 앞에 것만. 합이 3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상자를 이용해서 이름을 정의했는데, 이름을 정의했던 항목이 개수가 1개가 아니면, 2개가 넘어가면, 2개 이상이 되면은 오작동해요. 요거는 잘 명심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자, 2의 8번째 나누기 니은. 그럼 니은 F5를 뭐라 그래요? 니은 F5가 이름이 되겠죠? 달러 F5 같으면 F 5번째 셀을 나눠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니은 F5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야, 니은 F5가 무슨 말이야? 그런 이름이 뭐야? 물어보겠죠. 이름 오류가 나겠죠, 네임이. (24번) 여기 수식셀이 어딜까요? 수식셀은 당연히 뒤에 네 번째가 수식셀이죠? 판매 가격이 단가랑 수량 곱하고 할인율을 곱한 데가 판매 가격일 거 아닙니까? 그 판매 가격이 수식셀이고 그걸로 15만원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뭐를 단가를 바꿔서 수량을 바꿔서 15만원이 될 건지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단가와 수량을 곱하고 할인율을 곱한 게 18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식은 뒤에 네 번째가 되겠죠. 뒤에 네 번째가 수식셀이 들어가야 된다. 매크로에 관한 설명인데, 매크로는 마우스를 어디를 클릭하고 뭐 블럭 잡고 하는 거 다 동작 기록된다 그랬어요. 메뉴판에서 삽입에 가서 데이터에 가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거는 기록이 안 되지만, 어느 항목을 클릭하는 건 기록이 돼요. 키보드는 당연히 기록되죠. 키보드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동작 그대로 다 기록됩니다. (26번) 텍스트 나누기. 각 필드가 일정한 너비로 정렬되어 있는 경우에는 19분선. 그런데 구분기호가 들어있으면 뭐죠? 탭인지 세미콜론인지 쉼표인지 공백 등 구분기호가 들어있으면 구분기호를 가지고 하면 되겠죠. 필드 사이에 두 가지 이상의 문자 구분기호가 있는 경우에는 쉼표도 있고 컴마도 있어? 아, 쉼표가 컴마인가? 컴마도 있고 점도 있어? 그러면 점으로 하든 쉼표로 하든 뭐 내 마음대로 하면 되죠. 실행할 수 있죠. 실행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네. 27번 매크로 기록 상자에서는 Alt F8번 누르면 뭐가 나와요? 매크로 목록 상자가 나오고요. Alt F8번을 누르면 매크로 대화 상자, 매크로 목록 상자가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를 실행하려면 Alt L R을 눌러야 된대요. Alt M은 수식이 나오는 거래. 수식. 외울 게 너무 많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Alt F11번을 누르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VBA가 작동이 돼요. Alt F8번 누르면 매크로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고, 컨트롤 키 눌러서 영문자를 입력하면 매크로 명령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은 알 수가 있으면 답은 1번이 아니다라는 거는 뭐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다 못 외우면 내가 아는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 찍어야지. 여기 시험이 잘 나옵니다. 시나리오에서 현재는 12.10%가 12.10%가 들어가 있는데 12.1%가 들어가 있는데
이때 보통이라고 하는 시나리오와 우수란 시나리오 두 가지를 만든 거예요. 현재 거는 제외하고 보통과 우수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시나리오가 두 가지다. 두 가지다 하는 거. 1번 이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C의 네 번째와 C의 다섯 번째가 어떻게 바뀌면 뭔진 몰라도 매출액이라고 이름이 정의되어 있는 값이 바뀌는 거지.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별도의 시트로 출력이 되죠. 원래 파일은 그대로 있고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더 하나 생성이 되지 않습니까? 앞에 왼쪽에 생성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현재 시트 오른쪽으로 놓으시오 그러면 끌고 가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잘못 만들면 어떻게 돼요? 삭제하면 돼요. 삭제하고 다시 시나리오로 요약 보고서 다시 출력하면 됩니다. 문제가 없는 거니까는. 이건 뭘까요? 최소값이 만으로 갔네. 1에서 눈금선이 없어졌고요. 교차축값? 교차축값이 10만이라도 있으면 10만을 기준으로 10만보다 낮은 거는 아래로 내려와야 되고 10만보다 큰 애는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만을 기준으로 올라갔잖아 다. 그렇죠. 만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10만위를 기준으로 하면 10만보다 작은 세 가지는 아래 방향을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해설에 보면은 해설 보세요. 보면. 밑에 10만보다 낮은 애들은 아래로 내려가고 10만보다 큰 3분기만 위로 올라간다 이게. 30번. 카운트는 무슨 함수라고요? 숫자만 세는 거. 카운트는 숫자만 세는 거. 카운트 A는 뭐다? 공백이 아니면 다 세는 거. 카운트 if는 뭐다? 조건에 맞는 거 다 세는 거. 카운트 블랭크는 빈칸만 세는 거. 공백만 세는 거. 답은 두 번째가 되겠죠. 자, 1번은 이거 헷갈리실 수 있어요. 20이라는 글자에서 10이라는 글자를 빼라고 했는데 단순히 20이라는 글자지만 20이라는 숫자처럼 생겼잖아요. 20에서 10 빼서 10이 나옵니다. 2번은 뭐예요? 20에서 10 나옵니다. 빼니까 10. 세 번째는 뭐냐고요? 이건 뭡니까? 12 나누기 20은 뭐예요? 12 나누기 20을 따옴표로 묶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12월 20이에요. 12 나누기 10을 따옴표로 묶으면 12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12월 20일에서 12월 10을 빼니까 10일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10하고 나옵니다. 근데 네 번째는 20분의 12 빼기 10분의 12 이게 되는 거예요. 분수식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분수. 12 나누기 20이잖아요. 12 나누기 20이잖아. 12 나누기 10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20분의 10이니까 얼마야? 10분의 6. 0.6이고 얘는 0.12네. 1.2네. 1.2. 0.6 빼기 1.2니까 마이너스 0.6 나오겠지 뭐. 우리가 나누기를 쓰면 날짜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12 나누기 20이라고 딱 치면 12월 20일로 나오지만 는 12 나누기 20을 쓰면 12를 20으로 나누라고 나오는 분수식이 돼버리지. 나눗셈 문제가 되는 거죠. 답은 네 번째는 마이너스 0.6이 나올 것 같아요. 계산해보면.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시트 탭. 눈금선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눈금선이 찍히겠지. 셀 구분선이. 인쇄할 때 가로 세로 눈금선 있잖아요. 이렇게 A, B, C, D 1, 2, 3, 4 나눠지는 그 눈금선을 선택을 하면
눈금선이 인쇄가 되겠죠. 선택했는데. 근데 체크 해제한 것도 아니고 체크를 했으면 인쇄되지 않는다는 말이 좀 이상하죠. 뭐를 선택하면 그게 지정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대충 눈치껏 잡아도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보기 탭의 창그룹. 숨기기를 누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예 그 파일이 숨겨져요. 워크시트만 숨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워크시트 숨기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트 자체를 숨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시트 탭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숨기기 하면 시트 탭이 숨기는 거지. 근데 여기서 숨기기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 파일이, 현재 1/4분기 현황 파일, 이 파일 자체가 숨어지는 거예요. 시트 이름에는 공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트 이름에는 공백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름 상자나 매크로 이름에는 공백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네. 34번의 답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뭘까? 상위 5위까지만 출력하래. 상위 5등까지. 그 뭐 토익 점수가, 자 볼게요. 랭크 누가 790이라는 C의 두 번째 790이라는 게 몇 번째 등수인지를 계산해요. 랭크를 계산하니까 순위가 나올 거 아닙니까? 몇 등인지. 그게 5보다 작거나 같으니? 라고 물어본 거잖아. 그럼 뭐라고 나올까?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겠죠.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면 토익이라는 항목을 쓸 수 있다 없다? 못 쓰죠. 우리 조건식을 걸 때 고급 필터에서 뭐 크거나 같다 50, 그러면 조건식이 크거나 같다 50이니까 토익이 크거나 같은 건지 수학이 50 이상인지 모르니까는 반드시 항목 이름이 들어가지만, 지금처럼 그 항목 셀을 가지고 랭크를 구하거나 뭐를 했어요. 그래서 5보다 작거나 같으냐 물어보면 참 아니면 거짓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토익이라는 항목 이름을 쓸 수가 없다 그랬어요. 대신에 여긴 점수라고 쓴 것 같고, 그러니까 1번은 일단 틀린 거고요. 1번은 일단 틀린 거고, 네 번째는 는 라지라고만 썼죠. 라지만 썼어요. 라지를 쓰면 뭐가 되는 겁니까? 다섯 번째로 큰 거가 나와라 이거죠. 다섯 번째로 큰 게 나와라 하는 거니까 덜렁하고 뭐가 나오겠지. 그럼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보다 크거나 같은 걸 묻든지 작거나 같은 걸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번과 4번은 수식 자체가 좀 생뚱맞아요. 그리고 하여튼 함수에 의해서 답이 나왔으면 토익이라는 항목 이름이 나와야 되니까 두 번째처럼 하면은 문법적으로 뭐 오류가 되지는 않겠지. 근데 네 번째는 잘못된 말이고, 그러니까 1번은 true, false가 나와야 되니까 토익이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되고, 네 번째는 는 함수만 써가지고 참과 거짓이 아닌 결과가 출력됐으니까 토익이라는 항목을 써야 되고, 써도 의미가 없는 거고, 그 답은 세 번째가 되는 거죠. 전기난로 계열을 부드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곡선. 꺾은 선 그래프를 부드럽게 하는 거래요. 그럼 선에 가서 완만한 선, 곡선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곡선이라는 말은 없고, 부드러운 선, 완만한 선, 여기 어떻게 해서 완만한 선, 이거를 설정한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내기 싫으니까 막 이렇게 낸 것 같아. 우리한테는 땡큐지. 이런 문제는 땡큐야. 그러니까 곡선?
곡선이니까 아니다 이거죠. 완만한 선이다 이거죠. 완만한 선은 하나밖에 없잖아. 곡선이란 말은 없으니까는 1번밖에 없죠. 그렇죠. 그게 뭐 표식 옵션인지 선 스타일인지 색깔은 모르더라도 어느 건지 모르더라도 완만한 선 하나밖에 없으니까는. 컴퓨터란 글자를 오른쪽에 5개 잘라라면 POTER 맞고 25의 루트 값 25 루트면 5네요. 그렇죠? 예. 그 다음 문제는 뭐죠? 트렁크는 소수점이야 무조건 잘라버리는 거죠? 5가 될 거고요. 6이 5보다 작습니까? 땡. 그럼 뒤에 건 안 봐요. 엔드니까 뭐예요? 엔드니까 6북이 5보다 작으냐 그럼 거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엔드는 참이 나와야 참인데 첫 판부터 거짓이 나왔잖아요. 7이 5보다 크다라는 계산을 하러 안 가요. 어차피 가봤자 거짓이 참과 거짓 상관없이 일단 처음부터 거짓이 나왔으니까 안 가죠. 그거는 false가 되는 거죠. false. 만약에 5R을 썼으면 어떻게 될까? 5R. 그럼 6이 5보다 작으니? 그럼 아니야? 그럼 뒤에 거 한번 가봐야지. 7이 5보다 크냐? 이건 맞아. 그럼 오케이. true가 되겠죠. 이건 8시 5분이죠? 네 번째 보기는 8시 5분이에요. 8분 5초가 아니라. 시간을 표시할 때는 초는 생략할 수 있지만 시, 분은 생략할 수 없어요. 39번. 흐름에 대한 변화? 꺾은 선이 가장 좋은 거라는 거는 뭐 우리 알 수 있을 테고요. 예. 그 다음 문제는 채우기 핸들을 하면 어느 번호가 001 숫자가 3가지가 들어있는데 1학년 1반 1번 그러면 끝에 있는 숫자가 증가된다. 끝에 있는 숫자. 1학년 1반 001, 002, 003, 004 이렇게 나가는 거지 다 증가되는 것도 아니고 중간께 증가되는 것도 아니고 앞에 게 증가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숫자가 3군데 들어있으니까 뭐는 하나 증가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끝에 게 증가된다. 끝에 게. 그게 좀 특이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 좀 볼까요?